여러분, 37강 수업을 18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37강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36강 수업 시간에 대충 안내는 했습니다만 그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3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그 책을 한번 펴보세요.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맨 밑쪽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책에 거기에 46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46번이 아니고 45번입니다. 여기 이제 번호를 뭐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번호를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79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홀수 번호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책에 거기에 47번이 46번이고요. 48번이 47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하나씩 쭉 이제 앞당겨서 가 보면은 맨 밑쪽에 52번으로 되어 있는 건 51번이에요. 그러면은 그 맨 밑에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맨 밑쪽에 그 까만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5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9페이지에는 여러분 46 거기에는 46, 47, 48, 49, 50 하고 맨 밑에 있는 까만 부분은 51로 됩니다. 조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79페이지에 여기에 설명이 안 된 그 40 그러니까 48번이 47번이 되고 49번이 48번이 되고 50번이 49번이 되고 그 다음 51번이 50번이 되고 맨 밑에 네모표 있는 것이 51번으로 됩니다. 요거 꼭 그렇게 좀 수정해 주셔야만 강의 들을 때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37강 수업은요. 18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료 부분인데요. 1번 절삭공구 1841 고속도 공구강 SKH 주성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텅스텐 크롬 바나듐입니다. 텅스텐 크롬 바나듐. 이게 저 금속 재료 산업기사 시험을 만일 칠 때는 절삭공구 고속도 공구강 1841 여기에서 성분이 뭐냐 이렇게 써라고 합니다. 그럼 18%는 텅스텐이고 4%는 크롬이고 1%는 바나듐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 표면 경화 특수 열처리에 속하지 않는 재료인 것을 내놨습니다. 풀림입니다. 풀림은 일반 열처리지 특수 열처리가 아닙니다. 일반 열처리입니다. 금속 용사법하고는 여기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드 페이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금속 재료 표면의 마모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각종 합금층을 만드는 것을 페이싱이라 하고 특히 기계적 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을 하드 페이싱이라고 한다 하는 것 요게 특수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금속 용사법은 뭐냐? 메탈라이징 또는 메탈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금속이 이제 철사로 되거나 이런 분말 형태로 된 걸 조금 녹여서 불어서 그 표면에 날려버립니다. 그럼 이 철사나 분말을 녹이는 방법은 아크 사용하는 방법하고 산소 아세틸렌과 같은 불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녹여서 뿌려서 이제 그 표면을 이제 어떤 특수한 성질을 얻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을 금속용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침투법, 금속 시멘테이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멘트는 단단해진다 아닙니까? 그죠? 시멘테이션은 경화라는 뜻도 되겠는데, 금속의 내식성은 부식이 안 되는 거, 내후성은 기후 변화에 잘 견디는 거, 내마모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 어떤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부착시켜서 내부로 확산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요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아연은 쉐라다이징, 알루미늄은 칼로라이징, 크롬은 크로마이징, 실리콘은 규소죠. 실리코나이징, 붕소, B가 붕소입니다. 붕소는 보로나이징입니다. 그 다음 타이타늄을 하면 티타나이징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특수 열처리에 해당합니다. 연질 자성 재료, 이거 자주 나왔습니다. 연질 자성 재료. 연질 자성 재료는 여기 이제 자주 나왔는데, 특히 철, 알루미늄, 니켈, 이게 연질 자성 재료입니다. 철, 알루미늄, 니켈을 NK 자석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리코 해가지고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계, 요것들이 뭐냐면은 연질 자성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SiAl 강은 자성과 투자율 유사한 전자기용 강이고요. FeMn요 나왔는데, 이거는 알루미늄 페로실리콘과 같은 탈산제이며 가장 약한 탈산제입니다. 가장 강한 거는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페로실리콘이고, 그 다음에 페로망간입니다. 자, 5번 육사황동에 1 내지 2% 철 넣은 것으로 강도 크고 내식성 좋아 광산기계, 선박용기계, 화학기계 등에 널리 쓰이는 특수황동을 육사황동에다가 철을 1, 2% 넣은 것을 철황동, 이렇게 철황동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황동이라고 보기를 안 주고 델타 메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이 냅니다. 그 다음 금속 중에 0.01 내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산화물 등 미세한 입자를 균일하게 분포시킨 금속의 복합 재료는 고온에서 재료의 어떤 성질을 향상한 것이냐, 이 크리프 강도를 증대시킨 겁니다. 이 금속의 복합 재료는 크리프를 증대시킨다. 크리프가 뭐냐? 재료를 고온에서 내력보다 적은 응력을 가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는 현상입니다. 요거는요, 저용융성 금속, 납, 구리 등은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크리프 현상이 일어난다. 크리프는 고온에서 작용을 시켰을 때 내력보다 작은 응력 가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는 것을 크립이라 한다 하는 것. 요것도 이제 가끔 등장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7번 니켈 28%, 몰리브덴 5%, 나머지 철 합금으로 염산에서 내식성이 있고 가공성과 용접성 변변 합금입니다. 이거 하스텔로이라고 합니다. 하스텔로이. 자, 하스텔로이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B가 있어요. 염산에 강합니다. 내염산 합금입니다. 대표적인 하스텔로이 합금입니다. B가 하스텔로의 BC 계열이며 B계열 비산화성산, 특히 염산 끓는 점의 모든 농도에서 견디며 염화수소가스 환원 용액에도 잘 견딥니다. C계열은 크롬 포함되어 질산염소 등 산화 분위기에서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입니다. 또한 우수한 내산화성을 가진 내열합금 하스텔로의 X가 있습니다. 황산 및 인산 플로르
이온의 내식성을 가진 하스텔로이 계량합금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 하스텔로이는 니켈, 몰리브덴, 나머지는 철입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데 진짜는 여기에 철과 니켈이 주축입니다. 몰리브덴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스텔로이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B이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일렉트론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합금,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계로 항공기, 자동차용 소재입니다. 일렉트론도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9번 비중 약 1.74로 공기에서 가열하면 비중 1.74이라면 이제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마그네슘입니다. 발화하며 심하게 연소하는 금속은 마그네슘입니다. 발화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온화 경량의 상위금속 특히 알루미늄보다 말이죠. 높은 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은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발화합니다. 심하게 연소합니다. 또한 폭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그네슘은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 그걸 봤죠? 마그네슘 증명사진 아마 찍으러 가서 봤을 겁니다. 증명사진 찍을 때 우리가 사진 기사님이 앞에서 서가지고 자 이리로 보세요 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펑 터집니다. 그게 마그네슘이에요. 이 알루미늄보다 상위에 있는 금속 원소들은 특히 분말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발화하고 또 폭발도 합니다. 자, 185페이지 11번 대표적 신소재 형상기억합금인 것은 내놨습니다. 니켈, 티탄 합금이 대표적인 합금이다 라고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형상기억합금은 보통 금속 형태에 변형될 때 원래 금속 간 결합이 풀린 후 내부 원자가 이동합니다. 다른 결합 생기면 변형된 형태에 고정되나 이 합금은 금속 내 결정격자 형태가 막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철강 재료를 강을 말이죠.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고온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급냉을 시켜버리면 변태가 정지돼요. 불안정한 마텐자이트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텐자이트가 불안정하다 이러면은 열을 가거나 이러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인위적으로 열을 한 뜨임 처리를 해줍니다. 한 400도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마텐자이트가 트루스타이트가 돼요. 또 트루스타이트인 단금질 조직을 또 한 300~400도 이렇게 가열하면 소르바이트가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단금질하는 것은 갑자기 변태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니켈, 티탄 합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래 열 처리할 때는 모상이라고 합니다. 오스테나이트입니다. 고온 조직인데 이걸 이제 급냉을 시켜버리면 마텐자이트가 됐는데 유일하게 니켈, 티탄 합금은요. 니켈, 티탄 합금은 마텐자이트 조직이 되어 있다가 그 조직 가까이에 열이 가해지면 도로 오스테나이트로 올라갑니다. 오스테나이트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열이 떨어지면 다시 마텐자이트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게 우리의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에 니켈, 티탄 합금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한 3명이 갑니다. 그럼 체온이 올라가니까 한 100도 가까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오스테나이트로 조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열고 들어가서 멀리 사라지면 온도가 또 떨어지겠죠. 그럼 문이 닫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상기억합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13번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내놨습니다. 열과 전기의 도체라는 거는 이거 한자로 줄임말인데 전기가 잘 통한다는 한자는 양도체예요. 양도체입니다. 도체, 양도체 맞아요.
전성과 연성이 불량한 게 아니고 전성과 연성이 좋습니다. 전성, 연성이라는 건 전연성으로 줄여서도 말하는데 전연성이 좋아 소성 가공 쉽고 빛에 대해서만 빛입니다. 빛에 대해서만 여기 뭐냐면 불투명체예요. 불투명체 꼭 알아두세요. 자, 고체 상태에서 결정구조고 금속 고유 광택을 발생한다 맞습니다. 15번 금속 가공 시 금속이 원자들인데 이걸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느 쪽에서 원자가 미끄러져 갑니다. 이걸 미끄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영어로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 미끄럼 슬립은요. 원자 밀도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원자 밀도 가장 큰 격자면과 원자 밀도가 최대인 방향에서 잘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그 많은 곳에서 그 외부의 힘을 가해 잘 미끄러집니다. 그 다음에 탄소 2.11.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탄소 퍼센트나 온도를 꼭 어떻게 딱 규정적으로 정하지 마세요. 자, 요건 아마 기계재료책 같은 데는 2.11로 많이 했고 조금 옛날 책에서 그런 거 많은 것 같아. 요즘은요, 주로 뭐로 많이 표시하냐면은 2.0%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11%가 틀린 거 아닙니다. 자, 2.0%를 요즘은 2.0%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6.68%도 있죠. 6.67%로 또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좀 다르다. 달라도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꼭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은 어차피 시험을 치면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외워두라는 거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탄소 2% 감마고용체 오스테나이트지요. 탄소 6.67% 시멘타이트 이 두 개가 액체에서 고체로 나온 걸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공동정출. 이 공정은 말이죠. 공정은 말이죠. 뭐냐면은 자 한자로 공동정출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는데 공동정출이라는 뜻입니다. 공정은 이렇게 공동정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용어, 과학 용어에서도 누가 우스갯소리를 부르더라고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를 뭐 한 30%는 알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탄소 2% 감마고용체 오스테나이트와 탄소 6.67% 시멘타이트가 공동으로 정출했습니다. 공정 조직으로 주철에서 나타나는 조직을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공정점은 탄소 얼마냐면 4.3%, 온도가 1130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철은 1539도에서 녹는데 탄소가 철에 4.3% 들어가니까 1130도씨에서 녹아요. 얼마나 그 어떤 금속이나 비금속 원소가 들어가니까 녹는 온도가 떨어졌습니까? 이 조직은 레데뷰라이트입니다. 단 유의사항은 금속 재료에서 10%와 온도는 조금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대요. 조금씩 다르게 돼 있죠. 그죠? 그걸 너무 그걸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느 한쪽은 숫자를 알아둬야만 문제 풀이해 줬습니다. 자, 이게 레데뷰라이트고요. 폴라이트는 순철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혼합 청상 조직입니다. 어쨌든 폴라이트도 두 개 조직이고 레데뷰라이트도 두 개 조직이죠. 이거는 뭐냐면 혼합 청상 조직인 뭐라고 하느냐면 라멜라라고 한다 하는 것도 꼭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나사 종류 중 사다리꼴 나사 나타내는 기호인 것은 TR입니다. 뭐 이 용어를 여러분이 억지로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기호로만 여기서는
TR이라고 알아두세요. TR입니다. UNC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고요. UNF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입니다. 유니파이 가는 나사입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19번 정면, 평면, 측면을 한 개 투상도에서 볼 수 있게 그린 것인데, 그러면 정투상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직육면체 투상도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세 개 모서리가 몇 도? 각각 120도, 각각 120도씩의 120도를 이루는 투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등각 투상도라고 합니다. 세 개가 다 각이 120도니까. 여기서 투시 투상도는 앞부분에서도 그림이 잘 나왔습니다. 물체 모양 원근감 나타날 때 소실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그리는 것으로, KS는 투상면에서 어떤 거리 시점과 대상물 각점을 연결한 투상선이 투상면을 지나가는 투상법입니다. 요것도 입체적인 모양을 나타낸다. 사투상법은 경사투상법인데 요것은 어느 한쪽만 30도나 45도나 60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캐비너트와 카벨리에도 온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수업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에 나타납니다. 자, 21번 제도 도면 작성할 때 표제란에 기입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재단 마크는 아닙니다. 척도, 투상법, 도면 번호 이거는 맞고요. 23번 제도에서 도형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반복되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치수 중복 기입이 원칙이다. 아니죠. 치수 중복 기입하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중복 기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치수 계산이 필요하도록 기입이 아닙니다. 계산 안 해도 바로 거기서 얼마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치수는 가급적 도형 내부에 기입한다. 치수를 도형 내부에 기입 안 합니다. 바깥쪽에 기입합니다.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주투상도, 그러니까 주투상도가 여기에서는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입합니다. 치수 기입 원칙, 치수 되도록 주투상도 정면도에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전체 길이, 높이, 폭에 대한 치수를 기입해 줘야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기입합니다. 치수선이 수직 방향일 때는 문자는 좌측, 치수선이 수평일 때는 문자는 위쪽으로 입력한다. 이제 규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길이는 우리요 밀리미터로 기입합니다. 이거 대원칙입니다. 밀리미터를 길이로 쓸 때는 단위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각도는 도의 단위로 기입하면 필요할 때 분초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치수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여기 표시하고인데 표시고 해놨네, 그죠? 표시하고,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 사용합니다. 가는 실선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23번 밑에 여기에 표시하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7강 수업도 23번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